안녕하십니까. 백승조입니다. 날씨가 차갑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고요. 코로나 극복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 국민에 대한 헌신과 봉사보다는 군림하려는 대통령이라는 주제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제의 시초는 미국입니다. 우리 헌법이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혼합한 정부 형태라는 점에서 미국 대통령제와 다소는 차이가 있지만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국가원수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은 같다고 할 것입니다. 1787년 필라델피아 제헌회의에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군주제를 배척한 것은 권력이 집중된 왕이 만들어내는 폐단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통령제를 선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회의 주재자들의 의미를 가진 프레지덴트를 대통령을 뜻하는 명칭으로 도입 사용한 것도 권력 분산에 방점을 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민주적 절차에 선출되고 세습되지 아니하며 입법권과 사법권에 의해 견제된다는 것은 굳이 우리가 삼권 분립의 원칙을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역사적 연원이 있음에도 최근 우리 정치권에서 대통령을 둘러싸고 때 아닌 왕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권을 중심으로 청와대와 민주당이 문 대통령을 왕처럼 떠받든다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안정세에 접어들면 전 국민에게 위로금 지급을 검토하겠다는 문 대통령이 지난 19일자 발언이 알려진 뒤에 야권이 발언 수위는 한층 더 높아졌다고 할 것입니다. 조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위로금 검토 발언을 거론하면서 문 대통령은 집권 4년 만에 왕이 되어버렸다며 조선이 왕들도 백성들에게 나랏돈을 잃었듯 선심 쓰듯 나눠주지는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윤희숙 의원도 이 정부는 국민에게 잠시 위임받은 권력을 완전 자신들의 것이라 생각하는 모양이라며 청와대는 선거철 국민 기분 좋게 하기 위해 돈을 뿌리겠다는 약속을 덜컥하는 것을 보니 본인들이 절대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나 보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은 조선시대 왕들도 왕실돈인 내탕금으로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내탕금은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선시대 임금이 개인 재산을 관리하던 곳으로 내탕금은 임금의 사제를 뜻하기도 합니다. 요새 내탕금 이씨는 무능한 내공로로 알려지고 있는 고종을 되돌아보게 하는 저술 내공로 고종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미 익혀지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맥락이 다르기는 하지만 여권에서도 때때로 대통령을 왕에 비유하곤 합니다. 이광재 의원은 총선 승리 뒤 유튜브에 공개된 동영상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태종 같은 분이다라고 했습니다. 기존의 질서를 해체하고 새롭게 과제를 만드는 태종이었다면 세종의 시대가 올 때가 왔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 고민정 의원도 지난해 12월 공수처 설치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에 페북에 과거 기득권 세력이었던 노론은 개혁 군주 정조의 모든 개혁 법안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항했다며, 하지만 정조는 백성들을 위한 개혁을 멈추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야당을 각각 정조와 노론에 비유한 글이었습니다. 물론 야권이 문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할 때마다 여권이 주로 꺼내는 단어는 국가 원수 모독이었습니다. 26일 시작되는 코로나 백신 접종의 안전성 문제가 논란이 되자 유승민 전 의원 등 야권에서 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호 접종자가 되라는 요구가 터져 나왔었습니다. 그러자 정청래 의원은 지난 20일 국가 원수가 실험 대상이냐, 이는 국가 원수에 대한 조롱이자 모독이라며 문 대통령을 모욕하는 것은 대통령을 뽑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맞섰습니다. 이처럼 문 대통령에 대한 여야의 인식차가 점차 커지는 이유는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도대체 뭐라고 보십니까, 여러분은? 이에 대해서 김영준 명지대 교수는 대통령은 갈등 조정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한국 정치 문화에서는 대통령이 국민을 대표하지만 책임을 안 지는 경향이 있다며, 과거에도 그랬지만 문재인 정부에선 더 강화된 느낌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그는 문 대통령이 민감한 갈등 상황에 대해선 침묵하고 나서지 않는 반면에 좋은 일에 대해선 앞에 나선다는 인식이 야권에 퍼져 있다며, 그러다 보니 대리 갈등이 생겨나고 여야가 싸우게 된다고 정치적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런 짜증스러운 정치권의 이전 투구 등을 감안해서 그렇다면 대통령을 왕으로 모셔도 되는지, 여야가 주장하듯 주구장창 대통령은 우리 국가 원수 지위를 상시적으로 갖추고 있는지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헌법 교과서를 들춰내서 여러분한테 대통령이 법적 지위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이해를 돋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헌법 66조 1항에서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해서 국가를 대표한다. 동조 사항에서는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헌법 67조 1항에서는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다라는 꼭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 관련 규정들을 보다 종합해서 말씀드려 본다면 헌법상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면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되며 그 임기는 5년이며
탄핵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런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은 상황에서 5년 동안 국정이 최고 책임자로서 지위를 누릴 수 있다고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위를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려 본다면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지위, 행정수반으로서의 지위, 대의기관으로서의 지위, 국민기본권 수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각 지위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의미는 대외적인 관계, 다시 말해서 외교 관계에서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위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자유민주적 통치 구조를 가지고 있는 헌법 질서 아래서 대통령은 대내적인 관계에서는 어떤 경우이든 국정이 최고 책임자일 수는 있어도 국가 원수 모독 운운할 정도로 국가 원수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졌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물론 일부에서 대외적인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와 대내적인 지위 중 국정이 최고 책임자로서의 지위를 동일시하는 그런 해석도 있지만은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국내 헌법학계의 태도인 허영 교수의 지론인 듯합니다. 둘째, 대통령은 국내에서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대통령에게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 그 다음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지우면서 대통령으로 하여금 그 책무에 상응한 취임 선서를 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어떤 그 막중한 지위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을 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지위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는 통치적 권한하고 조직 권한으로 양분할 수 있는데요. 우선 통치 권한으로서는 국가 긴급권 행사, 헌법 개정 발의권 행사,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권한, 그 다음에 은전을 베푸는 권한을 들 수 있고요. 조직 권한으로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 권한, 헌법재판소장과 그 재판관 임명 권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 권한,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임명 권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임명 권한, 검찰총장 임명 권한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헌법 66조 사항에서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삼권 분립적인 통치 구조 하에서 행정권을 총괄하는 행정부 수장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은 집행에 관한 한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의 문제라든 모든 현안의 최종 권한은 대통령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행정입법을 비롯한 법률 제정에서도 적지 않은 견제권을 국회를 상대로서 갖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무원 임명 권한과 국군 통수권도 행정 수반으로서 갖는 법적 지위에서 부여된 권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넷째로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서 직선이 되는 관계로 간접적인 대의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국민 신임을 바탕으로 선임돼서 존재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대의적 통치 기관임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 해석의 대체적인 시각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대통령은 국민의 기본권 부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국가 원수인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정의 최고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은 저희 주권자인 국민의 어떤 기본권 보호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중요한 이치를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법적 지위가 부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위에서 나오는 대통령의 권한으로는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무, 국민이 자유와 복리 증진을 노력한다는 취임 선서, 대통령이 법률란 공포권 및 거부권, 공무원 임명권, 사면권, 국가 긴급권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한데 대통령은 대내적으로는 왕도 국가 원수도 아닙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일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코로나 접종 1순위 여부는 대통령 본인이 알아서 하되 행정 수반으로의 어떤 법적 지위에서 하심이 오를 듯하고 더 나아가서 노블레즈 오블레즈 차원에서 그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정치권이 이 문제를 이슈하는 자체가 난센스가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특히 대통령께서는 헌법 69조에 의한 취임 선서를 되새겨 볼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은 취임에 줌해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유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는 그 말 중에서 여기서 국민의 복리 증진적 측면에서 이 코로나 상황을 국가적 차원에서 능히 극복해야 될 어떤 당위성을 우리가 인정해 본다면 예방접종 대상인 그 시약에 관한 어떤 국내적인 어떤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듬고 코로나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최종 책임자로서의 대통령이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 나라가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 듯합니다. 정치, 경제, 대외 문제 등에 있어서
특히 심각한 위기가 닥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본분, 대통령의 법적 지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이 가당치 않은 일로 국민적 공분을 살 정도로 대통령이 왕이냐 대통령이냐라는 이런 정치권이 이전 투구 논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그 본분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이냐 왕이냐가 중요하지 않고 국민이 어떤 그 주권 행사를 통해서 맡긴 그 책무를 최선을 다해서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감히 여러분한테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대통령을 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되새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